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 인사프라임 시작해 보겠습니다. 목요일 쇼미더 민심입니다. 윤희용 오피니언스 대표, 박영식 시사정치 에디터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이번 조사 개요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18세 이상 전국 성인 남녀 1,037명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표본 오차가 95%, 신뢰 수준이 플러스 마이너스 3.0%포인트입니다. 무선 전화 방식이고요. 응답률은 4.4%로 집계됐습니다. 자, 요 탄핵 선고, 심판 선고일 아직 미정입니다. 이제 요 질문이 좀 뭐 가능한 질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윤석열이 기각돼서 대통령실 복귀하게 되면 2차 비상계엄 선포 가능성 있는지 없는지 그거 조사를 해봤는데 결과 박영식 에디터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뭐 불편한 과정이긴 하지만 예. 유의미한 조사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일단 윤석열 씨가 복귀를 한다라는 이 가정을 하게 될 경우에 국민 절반 이상은 2차 비상계엄 선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받아봤습니다. 55%네요. 보시는 그대로 선포 가능성이 있다가 55.1%고요. 예. 선포 가능성이 없다가 40.3%고 잘 모르겠다가 4.6%라고 답을 했습니다. 네. 이거 결과를 보니까 2030 그리고 수도권 쪽에서 좀 비교적 정치색이 많이 없는 네. 이런 응답층들에서 절반 이상이 이제 추가 계엄이 있을 거다라고 이제 전망했다고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보면 정치 좀 성향별 뭐 진보냐 예. 보수냐 국민의힘 지지자냐 민주당 지지자냐 등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제가 할까요? 예. 표집이요? 예. 진보 성향층에서는 뭐 80.4%가 선포 가능성이 있다라고 네. 보는 것이고, 그러면 여기서 더 또 선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할 것은 민주당 지지층이겠죠. 민주당 지지층이겠죠. 예, 그게 이제 진보 성향층이면 그보다 성향이 더 강하게 예. 그 정당 진영의 대표 정당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민주당 예. 지지층에서는 92.3%. 그러니까 돌아오면 우리 다 죽는다 이거네요. 예, 그러니까 최근에 이렇게 진보 성향층이나 이제 야당 지지층들이 예. 상당히 사실은 그 불안도가 높다는 것은 이제 여기서 확인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돌아오면 92.3이면 그 100%라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게 보면 중도층에서도 62.9%. 네. 그러니까 중도층에서도 10명 중 6명 이상이 선포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심지어 보수 성향층이라고 응답한 사람들 중에서도 30.5%. 네. 그러니까 10명 중 3명 이상이 보수층에서도 선포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응답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네.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뭐 그런 가능성이 없다거나 아니면 1차는 단순히 계몽령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어떤 부분들은 한테는 수긍이 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중도층 등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니까 네. 조사에서 확실히 좀 확인이 되는 상황이고요. 예. 20대 30대에서도 뭐 50% 이상 선포 가능성이 있다라고 응답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불안도가 좀 폭넓게 퍼져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돌아오면 2차 비상계엄 일어날 것이다 우려하고 있어요. 탄핵 기각될 때. 그러니까 결국 지금 보면 92.3%라는 건 그냥 돌아오면 우리 죽었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그러니까 뭐 너무 당연한 응답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쩌면 기존에 그 윤석열 씨가 했던 발언들, 뭐 사령관들이 지시로 받았던 응답들이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들어가서 끌어내, 포고령 위반이다 체포해, 그리고 계엄이 해제돼도 2번 3번 내가 하면 돼. 이제 이런 성정을 갖고 있는 인물이다 보니까 윤석열 씨의 비정상적인 사고라는 게 이미 대중에게 노출된 상황이고, 네. 툭하면 경노하고 극노하고 또 음주를 너무 자주 즐겨가지고 이성적이지 못하다라는 거를 뭐 국민들이 다수 알고 계신데, 그러니까요. 만약에 돌아오게 된다는 불편한 가정을 했지만 이 결과를 전망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2차 비상계엄은 상수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한 번이 어렵지 2번은 쉬운 것이고, 한 번은 또 연습인데 두 번째 또 실전이 되는 거고, 되는 겁니까? 평생 감옥에서 썩을지도 몰랐던 위기에 놓였던 사람이 돌아오게 되면 그 절박함과 조급함 때문에 내가 반드시 살아남겠다라는 어떤 의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게다가 저희가 이따 뒤에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다뤄주셨던 내용 중에는 윤석열만 그런 것이 아니라 김건희 씨조차도 야, 총 뒀다가 뭐 하냐 이런 발언을 할 정도로 네.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저항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다라고 하니 제가 최근에 읽었던 칼럼 중에 성한용 한겨레 선임 기자가 이런 얘기를 성한용. 썼어요. 예. 윤석열에게
계엄 면허증을 우리가 줄 수는 없다. 아. 즉 이번에 기각돼 가지고 만약에 나온다라는 것은 상상하기가 어려운 일이다. 이게 계엄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하고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판단을 해버리면 네.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반드시 2차 계엄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이라고 글을 써놨는데요. 저도 뭐 100% 동의하고 밖에서 지금 계몽령이라고 떠들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지금 이미 이 계엄은 정당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싹 다 이 사람들 마음에 안 드는 반대 진영 사람들 수거해가지고 영현백이라고 불리는 시체백에 담아가지고 어떻게 할지 몰랐던 그런 상황이 이미 보도가 됐는데 이거를 만약에 그런다라고 한다면 실제 기각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뭐 대한민국이 국가로서 존립하기가 어렵다라고 보고요. 네. 참고로 저희가 시작하면서 이 제일 중요한 걸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네. 이 표집 성향 분석을 말씀 안 드렸는데 예. 보수가 이 조사에서는 408명이었고요. 중도가 347명, 진보가 282명이었습니다. 보수가 한 120명 정도 더 많은 조사였다는 점. 요즘 보수 성향의 어떤 네. 표집이 좀 더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는. 예, 지금 보면 1,000명 조사를 하면 네. 뭐 진보 성향층과 보수 성향층을 단순히 숫자로 비교하면 100명 이상은 이제 기본적으로 차이가 그러니까요. 나고 어떤 건 많이 나는 것은 뭐 150명 이상 예. 이렇게 이제 차이가 나는 것이니까 아직까지도 이제 보수 성향 좀 응답자들이 뭐 과거 조사에 비해서 더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흐름들은 일정 부분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예. 물론 이제 이전에도 보면 보수 응답자들이 약간씩 많은 현상들은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 이제 그 폭이 더 커진 측면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조사들을 보게 네. 되면 뭐 2차 비상계엄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이 상당히 높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보수 성향층 내에서도 우려하시는 분들이 이제 상당 부분 있다는 것을 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그 저희가 5개로 세분화해서 이제 토마토에서 하잖아요. 네. 적극 보수가 160명이고요. 아. 다소 보수가 248명. 그러니까 네. 다소라고 하시는 분들이 더 많고 진보 그러네요. 쪽도 가보면 다소 진보가 183명, 적극 진보가 99명이었다고 합니다. 적극층이 상대적으로 더 적네요. 적네요. 그러니까 예, 이제 본인 생각인 거죠. 뭐, 그거는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아마도 뭐 실제는 더 셀 수도 있을 네. 텐데 어쨌든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보수층이라고 한 사람들 중에서도 성향을 강약으로 나눌 수 있고 진보 성향층도 강약으로 나눌 수 맞습니다. 있잖아요. 예. 그런데 보수 성향층에서 적극 보수를 한 사람이 이제 160명이 표집이 됐단 말이죠. 근데 적극 진보는 100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적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최근 조사들에서 보면은 보수 성향층이라고 하는 분들이 진보 성향층보다 조사에 참여하는 비율이 많다. 거기다가 플러스 성향의 강도 높은 분들도 좀 더 많이 참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보이네요. 예, 그래서 해석하면 되겠네요. 이것이 뭐 약간 보수 성향층에 계신 분들이 최근에 이런 현상들로 인해서 성향이 세진 것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그런 분들이 더 많이 참여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것은 분명하게 확인될 수는 없는데 좀 여러 가지로 좀 확인이 되고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이 최상목 대행의 특검법 거부권 행사 부분입니다. 국회가 이제 재표결 이제 할 수 있는데 국회가 명태균 특검법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조사를 해봤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박인식 에디터? 예, 이제 재표결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것도 이제 국민 절반 이상은 특검법에 찬성해야 한다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55.7. 예, 네. 55.7%고요. 특검법에 반대해야 된다라는 응답이 30% 초반, 32.9%, 잘 모름이 11.3%였습니다. 네. 여기 뭐 70세 이상 제외하고는 명태균 특검법에 찬성해야 된다 응답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다 우세했던 그런 상황이고요. 예. 이따 뒤에 또 우리 대표님께서 설명을 주시겠습니다만은 뭐 대구 경북도 제외하고 불경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찬성 답변이 과반 이상 나왔다. 이렇게 좀 포인트를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뭐 어떻게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조사. 이런 조사들 보게 되면 예. 지금 많은 이제 정치적인 부분들이 보게 되면 최근엔 5대4 정도 이렇게 차이 나잖아요. 그런데 이 조사 같은 경우에 보면은 차가 20% 네. 이상 차이가 나고 더 많이 나죠. 있으니까 예. 사실은 이것도 보수 성향층에서도 30% 이상이 특검법 찬성해야 한다. 또 중도층에서도 60% 이상이 특검법 찬성해야 한다라는 기류를 보여주고 있고 대개 이제 과거에도 조사를 보게 되면 네. 어떤 이제 잘못이 있는 것 같다,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 국민 여론이 그러면 그 의혹을 조사해야 된다, 아니면 특검이든 뭐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높게 나오거든요. 네. 그런 연장선에서 지금 이 사안도 바라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것이 뭐
이제 여당 일각에서 얘기한 대로 이것이 약간 위헌적 요소가 있다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설득력이 충분하게 지금 확산되지는 않고 있는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차기 대선 주자 여론조사 살펴보겠습니다. 범보수 진영의 대선 주자 결과 먼저 소개 좀 해주시죠, 박희식 에디터. 네, 범보수 진영을 네.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범보수 진영은 지금 당연히 저희가 여러 조사들을 쇼미더민심을 통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고 있는데요. 김문수 후보가 22.1%고요. 그리고 유승민 후보가 11%, 한동훈 후보가 9.2%, 오세훈 8.7%, 홍준표 6.4%, 안철수 3.6%, 이준석 2.6%. 범보수니까 이제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도 같이 그러니까요. 껴 있고요. 네. 근데 여기서 좀 특이한 점이 뭐 그 외 다른 인물이 14.3%고요. 네. 여기엔 없다가 없음이 더 많네요. 없다가 19%. 19.2%입니다. 아. 그러니까 거의 이 포션으로 따지면 김문수 뒤를 이을 정도로 이 후보 중에는 없다. 잘 모르겠다가 2.9%로 나와 있어서 특히 여기서 그래도 그나마 다른 조사와 비교해 봤을 때 약진이 두드러진 사람은 사실 유승민 전 의원의 경우가 네. 범보수 진영 대결에서 2등을 한 적이 아마 미디어 토마토 결과가 이례적인 결과로 나왔던 걸로 제가 지금 다른 조사는 거의 다 예. 기억을 하고 있는데 유승민 전 의원이 2등 한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저도 기억이 잘 안 근데 나네요. 지금 오늘 네. 보니까 지금 2등으로 좀 약진이 두드러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이런 조사들은 사실은 착시가 있는 거예요. 착시가 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보수 진영에 있는 주자들에 대한 이제 지지율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조사에 응답하는 사람들은 진보 성향층도 있다는 거예요. 역선택 그래서 같은 사실은 것도 이제 있네요. 뭐 인위적 우리가 이제 역선택 연선택 많이 얘기하지만 네. 뭐 나 역선택 해야지라고 역선택 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유승문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으니까 진보 성향층에서는 뭐 보수 다른 주자들과 결이 좀 다른 측면에서의 호감도 가지고 계신 그렇죠. 분들이 있을 테니까 예. 그냥 자연스럽게 응답을 한 것이고 그것을 사후적으로 그게 역선택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뿐인 것이지. 예. 그래서 유승민 전 의원이 2위로 나온 것은 진보 성향층과 그렇게 민주당 보면 되겠네요. 지지층에서 높은 거고 그다음에 그 외 다른 인물 또는 없음이 제일 높다. 예. 그러니까 진보 성향층 중에서는 이런 거죠. 좀 성향이 다른 어떤 인물, 유승민 같은 인물을 지지한다고 하고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이런 결과들 좀 확인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층과 보수 성향층에서는 그렇죠. 어떻게 되는 것인가가 이제 중요한 그분들이 거예요. 누구를 지지하냐가 맞습니다. 중요하지 그래서 않습니까?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김문수 장관이 43%예요. 두 배가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순도가 높다라고 얘기해요. 예. 순도가. 왜냐하면 예. 그 해당 지지층에서의 지지가 확실히 높아진다고 하면은 예. 그리고 보수 성향층 전체로 봤을 때도 36.7%가 김문수 후보를 장관을 지지한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다른 후보들이랑 격차가 아주 크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의 흘러나온 얘기가 지금 현재 경선 룰대로 이렇게 프로세스가 진행되면 김문수 장관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죠. 높은 것 매우 아니냐라고 높죠, 이제 그러면. 볼 수밖에 없는 게 여기에 있겠고 네. 만약에 이제 지금의 룰이 아니라 뭔가 좀 다른 룰을 변화를 가져간다고 했을 경우에는 좀 다른 후보들도 가능성이 좀 있는 것인데 지금 요 짧은 기간 네. 그다음에 현재의 룰 이렇게 한다면 김문수 장관이 상당히 이제 유리한 흐름인 거죠. 한동훈 전 대표 어떡합니까?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한동훈을 능가할 인물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지금 상황상으로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첫 번째로 김종인 네. 전 비대위원장이 정치권에서 늘 이제 뭐랄까 회자되는 네. 이제 경력 내지는 뭐 전문 용어로 이제 짬바가 있는 그런 분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렇잖아요. 근데 네. 그런 전문성이 있는 분이라고 이제 평가되기에는 이제 좀 시간이 많이 흘러간 것 같고요. 더 이상 거론되기에는 이분이 별의 순간이나 픽을 언급해가지고 대통령 후보를 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많이 떨어져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네. 한동훈 전 대표를
국민의힘에서 능가할 인물이 없다라고 이제 평가하신 대목에 부동의하는 분들이 저는 대다수일 거라고 보고요. 지금 전략 자체가 너무 기승전 이재명, 기승전 민주당 방식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 전략을 한동훈 전 대표가 불가피하게 택한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내부에 아까 이제 우리 대표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김문수 후보가 너무 단단하게 코어 지지층이 강하게 이제 확보돼 있다 보니까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의 마음을 좀 사로잡기 위해서는 어쨌든 지금 민주당의 대선 주자 1위,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비호감이 가장 높다라고 분류되는 이재명 대표를 때려야만 본인이 살 수 있고 그나마 좀 보수층 지지의 회복을 갖고 올 수 있다고 판단하는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본선 경쟁력이 중요하고 자신이 과거에 흘러왔던 그 어떤 서사와 비교했을 때 한동훈이 적합한 보수의 적장자이냐 이거를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난 총선에서 비대위원장으로서 2조 심판 특별위원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재명만 때리고 조국만 때려가지고 결과가 어땠는지는 뻔히 보이잖아요. 그걸 똑같이 답습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너무 아쉽고요. 어쨌든 그때 총선은 어떤 전체 선거고 전국 단위 선거고 대선도 전국 단위 선거지만 인물 중심의 선거잖아요. 네. 특히 대통령을 뽑는 선거라면 본인이 대선 주자로서 지도자성을 보여줄 수 있는 포인트가 뭐가 있느냐가 중요한데 없어요. 좀 뭐랄까 제가 보니까 예. 전략도 부재하지만 내는 메시지 관리가 조금 실패한 게 자신이 없어요. 질 자신이. 이재명에게 질 자신이 없습니다라는 페북 메시지라든지 예, 봤어요. 예. 모스트 데인저러스 맨이라든지 몸조심 같은 발언은 깡패들이나 하는 거다라는 그러니까 이제 매일 이재명만 때리는 전략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소구할까 전 잘 모르겠어요. 지금 한동훈 전 대표는 두 가지 전략인 것 같아요. 네. 뭐냐면 지금 4명의 주요 후보들이 있잖아요. 네. 다 핸디캡이 있다. 그러니까 김문수 장관은 확장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과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명태균권 관련해서 논란이 있어서 이게 지속되면 타격을 받지 않겠냐. 그렇죠. 그러면 남는 것은 이제 본인 혼자 아니겠느냐. 네. 그럼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논리가 하나 있고 예. 또 한 가지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야권의 이제 이재명 대표가 유력한 이제 후보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재명 대표를 견제하거나 아니면 그런 이제 사법 리스크 등에 대해서 확실하게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건데 우리 이제 에디터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인만의 어떤 나는 이래서 우리 세상을 이렇게 바꾸려고 한다, 그렇죠. 우리 사회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어떤 컨셉이라든가 비전이 사실은 있고 난 후에 이런 것들이 이제 장점으로 붙여주면 맞아요. 좋은데 이건 없이 이거 다른 사람 문제 있으니까 나로 아니면 저쪽 상대방을 이제 우리가 정면 대결할 수 있는 사람은 나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호응도가 제약될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그것이 지금 제가 봤을 때 좀 2% 부족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전혀 오해 없는 예. 발언이긴 한데 예. 이제 스스로 빛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상대방을 통해서 내가 빛이 나는 이른바 이제 반사체 정치라는 발광체, 게 이제 뭐 반사체. 다르게 얘기하면 예. 이제 안티테제로서 뭐 어떤 비유를 하거나 비판을 하는 게 얼마나 많은 지지층을 끌어당길 수 있을지 전 잘 모르겠어요. 의문이다. 네네. 예,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범진보 진영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박인식 에디터? 네, 범진보 진영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진보 진영에서는 예상하시는 대로 이재명 대표가 46.9%의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고요. 지금 순서대로 김부겸 7.5%, 그리고 김동연 6.2%, 김경수 4.2%, 김두관 3.2%, 그리고 이광재 1.7%인데요. 여기에서도 그 외 다른 인물 없음의 비율이 적지는 않습니다. 없음이 16.2%고 그 외 다른 인물은 9.6%로 분류가 됐고 잘 모름은 4.6%였는데 응답자 중에 10명 중 1명 가까이가 다른 인물에 대한 답변을 했다고 하고요. 하지만 전 지역과 전 연령층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항시 우세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진보 진영으로 보면 네. 좀 더 높겠죠, 이재명 대표가. 그래서 진보 성향층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76%가 아이고야. 그다음에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87%. 87%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다른 이제 주자들 민주당 지지층만 놓고 봤을 때 다른 이제 후보들 있잖아요, 인물들 네. 1, 2%대인 것이니까 그렇죠. 사실은 지금 뭐 정상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네. 호남에서도 이제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50% 이상, 50% 이상. 이제 호남에서 지지를 얻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예. 지금 뭐 다른 변수들이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상황으로 이제 간다고 했을 때 여기서 뭔가 변화가 나타나기는 단기간에
사실은 잘 쉽지는 않은 이걸로 상황이죠. 봤을 때는 그렇다는 왜냐하면 거죠? 어느 정도 이제 가능성이 있어서 대체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들을 줘야 되는데 이게 야당 지지층에서 봤을 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87% 야당 지지층, 다른 후보들은 1, 2%대. 뭐 이건 뭐 인 상황이니까 예. 이게 뭐 한 10% 내에 어떤 차이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 변동 가능성이 이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야권 지지층에서는 다른 후보들이 어떤 대체 카드다라고 하는 인식 자체가 지금은 상당히 제약되어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정당 지지율도 조사를 했는데요. 저희 토마토에서 정당 지지율 이번 주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정당 지지율 결과를 보면 네. 더불어민주당이 44.9% 나왔고요. 국민의힘이 37.5%,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1.7, 진보당 0.7, 지지하는 정당 없음 7.6, 그 외 다른 정당이 2.9%, 잘 모르겠다가 1%였습니다. 민주당의 지지율이 어쨌든 다시 반등하면서 국민의힘을 앞선 결과가 그러네요. 이 조사에선 나왔고요. 2주 만에 민주당은 40%대 지지율을 회복을 한 것이고 반면에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30%대 지지율로 내려갔습니다. 이게 유의미한 것은 오차범위 아니고요. 네. 오차범위 밖에서 이제 밖이에요. 벌어졌고 밖이에요. 2주 만에 다시 크로스가 됐다라는 점이 포인트로 보입니다. 우리 기준상 뉴스토마토 기준상으로 보면 지금 표가 나와 있는데 네. 크로스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조사들 보면 오차범위 밖으로 좀 벌어지는 모양새예요.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보면 이게 뭐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네. 상당히 이제 붙어 있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최근 나오는 조사들 보면은 그 격차가 조금씩 벌어지는 부분들이 이제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뭐 더 벌어지기는 이제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네, 지금 어쨌든 지난번 한번 말씀드렸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석방된 거. 되면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진보 성향층이나 중도층들을 약간 결집시킨다거나 더 긴장도를 높이게 되면서 이런 현상들이 좀 전반적인 조사들에서 반영되는 측면들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당 지지율의 최근 변화도 그런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적 상황으로 봤을 때 윤석열 석방이 국민의힘한테 유리하지 않다 하는 게 아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정확한 지적이신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이 국면이 계속 길게 늘어지면 늘어질수록 국민의힘 쪽에만 뭐 사실 회복하기가 어려운, 그러니까 회복할 수 있는 시기가 좀 필요한데 이 시기가 너무 늦게 다가올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이게 예. 결과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많은 예상대로 인용이 된다 탄핵이. 네. 예.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나와 있는 나와 상황이잖아요. 있다. 예. 국민의힘은 대선 캠페인 자체를 아하. 정상적으로 진행하기가 제가 봤을 때 지금 쉽지 않아요. 이 캠페인 메시지가. 자체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예, 왜냐하면 대선에 한다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을 일단 이제 완전히 외면한 상황에서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다. 이 사람이 될 것 같다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마음속에 대통령이 남아 있는 거예요. 보수층한테. 이 캠페인이 될 수가 없잖아요. 캠페인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 탄핵에 대해서 계속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강성 지지층을 시간 끌고 예. 끌었으면 좋겠고 기각이니 각하니 이런 얘기를 그쪽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보니까. 그렇죠. 근데 아마도 속마음은 뭐 민주당만큼이나 더 강렬한 어떤 진정성을 아마 갖고 이 탄핵이 빨리 인용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지도부나 예. 대선 주자 정도는 분명히 갖고 있을 있겠죠. 거라고 보고 예. 아마 심지어 이거는 뭐 제 추측인데요. 빨리 재구속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하. 왜냐하면 파면되고 나면 어쨌든 사조로 돌아가는 것이고 공개적인 활동이 가능하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실제 우리가 과거에 질문이 나왔던 것처럼 어떤 뭐 연설을 하기 위해서 연단에 올라간다라든지 아니면 자신이 누군가를 선출되게끔 만들어줄 수는 없어도 누군가한테 소금을 뿌리는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윤석열 본인이. 그러면 뭐 국민의힘의 대선 캠페인은 다 죄송한데 좀 망한 거죠. 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된다라는 판단을 할 거기 때문에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아마 지도부나 네. 대선 주자들은 인용뿐만 아니라 윤석열의 재구속을 바라는지도 모르겠다. 아, 그럴 수도 이런 있다. 생각까지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민심 좀 들여다봤습니다. 쇼미더 민심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내일은 제가 개인 사정으로 최진봉 교수하고 이원재 소장님이 좀 방송을 좀 할 것 같습니다. 자,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방송 마치기 전에 뉴스토마토 진행하는 내란을 막은 시민 영웅 프로젝트 인터뷰를 제가 보내드립니다. 자, 풀 버전은 뉴스토마토 유튜브에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 가슴속의 울분을 여기 불이잖아. 촛불로 대신하는 거야. 그리고 이 가슴속에 이 소리를 담고 있으면 병나요. 암 걸려. 이 화기를, 내 몸속에 이 화를 토해내야 하는 거야. 우리 처암 사기라 그랬잖아요. 대장암 사기야. 자긴 죽겠대. 근데 여기 왔어. 살아보려고 온 거야. 어떻게든지 나는 요번에 이기고 싶어요. 이 시민들과 함께. 내가 그래야 한이 좀 풀릴 것 같아. 난 한이 너무 많아. 이 한이 풀릴 때까지, 진짜 똥칠할 때까지 여기 올 거야.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